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훈입니다. 저희가 아르테온 이후에 오랜만에 지금 필승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윤 감독하고 둘이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코나랑 K3를 좀 궁금했던 차를 이렇게 좀 타보기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내서 찾아왔고요. 지금 코나를 타보고 있는데 저희가 딱 원했던 휘발유 모델의 전륜구동 모델. 왜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코나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170만원 정도 하나 해서 4륜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뒤쪽에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가고요. 체크하지 않고 그냥 전륜구동 모델을 사면 토션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운동 성능은 당연히 토션빔이 좀 별로 안 좋고 멀티링크가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전륜구동을 사시기 때문에 전륜구동의 성능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저희가 지금 1.6 터보 휘발유 모델의 지금 전륜구동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코나 모델은 엔진은 1.6 감마 엔진 직분사 터보죠. 저희가 흔히 말해서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그 엔진 맞고요. K5나 소나타에서 만나봤던 1.6 휘발유 터보 180마력짜리 그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177마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204마력이고 소나타나 K5에서는 180마력 정도로 디튠을 좀 했었는데 뭐 실용 구간에서의 또 이렇게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요. 지금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춰서 177마력, 하지만 토크는 27토크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폰스,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반응이 빠르면 디젤 엔진일지라도 운전 재미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코나에 들어간 이 감마 터보 엔진은 리스폰스가 그냥 저희가 아반떼 스포츠에서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휘발유 엔진으로서 노말노말하다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면도 좀 있어요. 이건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중립이고요. 차를 세웠는데 잘 봐요. 이 반응은 그냥 적당한 일반 휘발유 엔진, 풀악셀. 근데 이제 회전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 풀악셀.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이 차가 동급들 중에서는 힘이 가장 세고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재미있는 운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아반떼나 뭐 아반떼 스포츠에서 만나보는 정도의 리스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회전 질감이에요. 회전 질감이 고회전으로 갔을 때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제가 윤 감독하고 차를 딱 바꿔서 재밌게 운전을 해보려고 막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기아를 내리고 나서 운행을 해보면 이 한 4천에서 5천 사이에 이 소리 너무 듣기가 안 좋아요. 그치? 어때? 막 거슬려. 엔진이 너무 거슬리고 엔진이 막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반떼 HD에 대한 경험도 좀 길게 있고 뭐 AD 직분사로 넘어와서 아반떼 AD 140마력짜리도 많이 타보고 했었는데 전형적인 그 현대 기아의 1600cc 예전에 그 옛날 엔진들에서 느꼈던 그런 회전 질감이라서 회전 질감에 있어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력이 177마력이라서 딱 밟아보면 잘 나가요. 쭉쭉 밀어주는 게 아반떼 스포츠의 그것과 비교해서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체감 차이는 정말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막 밟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밟아봤는데 너무 이 귀에 거슬리는 이 엔진 회전 사운드가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반면에 출력은 또 확실하거든요. 177마력인데 204마력의 아반떼 스포츠랑 뭐 직발에서 대결을 한다면 당연히 밀리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악셀을 꾹 밟아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물론 그게 이제 27토크라는 게 1500부터 4500까지 이제 균등하게
괜찮은 토크 곡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월 가속이나 이런 게 편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RPM을 쭉 높여갖고 마력을 끌어냈을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저는 가히 이 정도면은 거의 별 5개. 왜냐면은 이 급을 생각해야지. 이 차 급을 생각하고 이 차 무게랑 뭐 이 차의 뭐 전반적인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동급 중에 이 정도 성능을 내주는 차가 없거든요. 가장 이 차 동급 중에서 턱 밑에까지 쫓아와 있는 게 쉐보레 트랙스 1.4 휘발유 터보. 그게 한 140마력 나오나? 이건 177인데 그것도 뭐 해봐야 이거는 뭐 쫓아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이 차 뭐 따라오려면 없지 경쟁 상대가 동급 중에. 뭐 QM3는 완전히 연비는 엄청 좋은 대신에 완전 느리고 정말 뭐 운전 재미나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동급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예, 그냥 씹어 먹습니다. 그냥 GM 와서 찢어 놓고요. 그리고 QM3 다 찢어버리고 뭐 티볼리 뭐, 예, 그냥 단숨에, 예, 찢어버리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2.0 터보 엔진을 좀 많이 타봤잖아요. 그쵸. 많이 타봤는데 네. 이건 디튠을 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좀 체감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직발 좋다 약간 이렇게 칭찬하는 게. 내가?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엔진인데 심지어 엔진의 그 디자인 커브도 똑같이 생겼어. 엔진 디자인 커브가 그냥 똑같은 엔진인데 완전 레이아웃도 똑같고 심지어 미션도 똑같잖아. 7단 DCT로 건식 DCT가 들어가 있는 게 완전히 똑같은데 아반떼 스포츠의 204마력과는 뭐 20마력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지만 토크가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그리고 악셀을 딱 밟았을 때 등에서 쫙 밀어주는 느낌 자체는 아반떼 스포츠의 그것과 거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길에서 2차 정도의 발진 가속이면 이걸 누가 잡어. 물론 에쿠스도 이걸 잡을 수 있고 제네시스도 이거 잡고 뭐 2차보다 빠른 차들도 이렇게 있겠지만 이 차 지금 중량이 엄청 가벼워요. 이 차 중량이 정말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량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아반떼급의 이런 애기 SUV잖아요. 이게 이런 차들은 아반떼보다 보통 통상적으로 조금 더 무겁거든요. 100kg 정도.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산타페 보면은 대충 급은 뭐 그랜저급 이렇게 왁구로 보지만 산타페 무게가 보통 1.9톤 해갖고 EQ900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진짜 네, 엄청 무거워. 그리고 투싼도 막 1700 막 이런단 말이야. 되게 무겁다고. 그랜저가 1600인데 되게 무거워. 1350에서 근데 얘는 한 1350에서 1400 초반 해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1400이 안 되고 디젤 모델로 가도 뭐 1300 얼마 후반에서 1400 초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몸무게지. 벨로스터 N이 1400이야. 아 진짜? 벨로스터 N이 1400이고 미니가 1300이란 말이야. 미니 콤보가 JCW가. 근데 이게 지금 1300대를 끊어준다는 거는 정말 상당히 가벼운 몸무게에 1.6 터보로 177마력이 조합이 됐기 때문에 길에서 이렇게 뭐 추월하고 했을 때 정말 편합니다. 정말 잘 나가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터보 엔진은 최대 토크 27토크라는 상당히 차 급에 비해서 높은 토크가 1500부터 뭐 한 4000 이상까지 균등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게 추월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RPM을 높이지 않고도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 부분에서는 동급 모델들 다 씹어 먹고요. 동급 모델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 차만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가속 성능을 보여줘서 저는 엔진의 이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공인연비가 이 휘발유 SUV는 되게 기름을 많이 먹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공인연비가 휘발유가 막 12kg가 넘습니다. 지금 이게 디젤로 가면 16이 넘고요. 복합연비가. 그러니까 연비도 상당히 뛰어난데 엔진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출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별 5개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사운드는 좀 별로다.
리스폰스는 그저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스폰스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그냥 회전만 했을 때, 그냥 악셀을 밟았을 때의 리스폰스는 그냥 저희가 평범하게 만나보는 휘발유 엔진 정도의 리스폰스를 보여주는데, 직접 기아를 물려놓고 주행을 하면서의 이 반응, 주행을 하다가 치고 나가겠다 해서 딱 밟았을 때의 이 치고 나가는 반응은 한 템포 느리다는 거, 그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 차가 달리기 위한 본격적인 차도 아니고 뭔가 이 엔진 세팅이나 이런 변속기 7단 DCT 물려놓은 거 봤을 때 달리기를 위한 DCT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효율에 조금 더 집중을 한 DCT가 장착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한 60km, 50km 주행을 하다가 치고 나가려고 풀악셀을 쳤을 때 한 템포 쉬고 나가는 거, 요거는 조금 타면 탈수록 조금씩이지만 짜증이 좀 이렇게 자꾸 쌓이게 하는 좋지 않은 요인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시승차를 타고 이렇게 노말노말하게 뭐 장 보듯이 가다가 한번 풀악셀 빡 쳐보세요. 딱 치면은 기아를 떨구고 RPM이 왱 오는 상태에서, RPM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클러치 밑에가 아직 안 돼 있어. 왱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거 뭐 변속이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이 더블 클러치라는 이 클러치가 토크 컨버터랑은 다르게 이 토크 컨버터가 없다 보니까 이 변속 충격이나 내구성에 대해서 어떤 약간 보수적이거나 소극적인 세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변속기랑 맞물렸을 때 한 템포 쉬고 나가는 이거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다가도 지금 속도가 지금 벌써 한 40, 30까지 떠는데 풀악셀 이제 나가잖아. 풀악셀 이제 이렇게 한 1초 정도 이렇게 좀 쉬고 나가는 거, 요거는 이제 운전 재미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주행을 하다가 그냥 하다가 풀악셀 딱 치면은 하고서 뒤늦게 나가는데, 이게 가감속을 반복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반떼 스포츠 때도 그랬지만 변속기가 좀 멍 때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엔진의 문제라기보다는, 엔진은 그냥 풀악셀을 치면 그냥 돌아야 되니까 그냥 RPM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걸 받아주는 이 DCT 미션이, 이 건식 DCT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건식 DCT의 아쉬움이라고 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차가 엔진이 확 돌 때 그 돌아가는 그 엔진 회전에다가 빨리 클러치를 갖다 대갖고 같이 클러치가 돌아서 이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7단 DCT는 건식 DCT거든요. 이 건식 DCT는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물려있는 이 엔진의 27토크 정도, 그러니까 30토크 미만만을 대응할 수 있는 미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도 DCT를 넣고 싶지만, 벨로스터 N의 그 35토크가 넘는 그런 높은 토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수동 미션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습식 DCT가 현대 기아가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습식이 나왔을 때의 완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지금 여기에 장착된 DCT는 빠른 변속, 막 이 활발한 변속과 운전 재미를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 DSG 미션이나 뭐 이런 착각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포르쉐에 있는 PDK, 아니 방식이 완전 똑같거든. 그거는 이제 뭐 미션이 911은 엔진이 뒤에 있어서 그 뭐 뒤쪽에 이렇게 미션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아우디 에스트로닉이나 그런 완성도 높은 더블 클러치 미션과 비교를 하실 수도 있어. 내 차에도 더블 클러치구나, 더블 커플러, 그래서 되게 변속이 빠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야 운전 재미가 변속이 빠르니까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 차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에서 장착하고 있는 건식의 7단 DCT 미션은 운전 재미, 활발한 변속보다는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한 DCT라는 거를 반드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뭐 현대 기아가 이제 자기네들 미션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건 되게 좋다고 보는데,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한 번쯤은 자기 차종에
형이 말한 그 습식 이런 DCT 더 나은 DCT를 사서 장착해서 한번 운영해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미션을 사다 쓰기에는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현대기아가 지금 뭐 수동 미션도 그렇고 상용차에 들어가는 미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전용 기반 미션들이 6단에서 지금 산타페나 K7 등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8단으로 전용 기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후륜 기반 8단도 그렇고 거기에 물려있는 그 트랜스퍼 케이스에 물려갖고 4륜으로 만든 후륜 기반 4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현대기아가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을 이미 한 지가 좀 시간이 됐고 멀리 왔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력을 더 투입해서 수입차들과 경쟁하는 게 좀 더 나는 맞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꼭 이 미션이 내구성이 약하다기보다는 내구성이 약한 미션들은 약한 DCT들은 적극적으로 이 운전을 했을 때 다 받아주질 못해요. 다 받아주다가는 클러치 다 나가지. 운전자가 막 악셀 조지고 있는데 엔진 돌아가는 데다가 클러치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클러치 다 타버리고 막 찐빠나고 이러니까 울컥거리고 막 이러니까 한 템포 늦게 클러치 미트를 시킨다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DCT 미션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가다가 트럭사를 갑자기 치거나 아니면은 가감석을 반복하거나 이러면은 너무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런 DCT 미션이 그러니까 재밌는 운전, 다이나믹한 운전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거를 알고 구매하시면 되니까 삼촌분들이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차는 삼촌분들이 사는 차는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동생분들 우리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탈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탈 수도 있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이 차는 내가 지금 말씀드릴 때 삼촌분들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우리 동생분들이 살 것 같아. 그치? 특히나 여동생분들 그치. 우리 여동생분들 이거 1.6 터보 타고 악셀 끝까지 비비면 길에 있는 웬만한 차는 다 이길 수 있지. 길에 널린 웬만한 소나타급, 뭐 투싼급, 그리고 그 위에 산타페급 이런 급까지는 출력이 출중하니까 괜찮지. 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첫 차로 샀던 차가 스포티지잖아. 뉴 스포티지 07년식. 진짜 재밌게 잘 타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우리 윤 감독이랑도 여행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 차 타고. 근데 나 때 이 차가 나왔다. 나 이거 살 것 같아. 아 진짜? 완성도 괜찮지. 차 디자인도 뭐 내 맘에 너무 든다 이건 아니라도 그냥 밋밋한, 저 봐봐 DM 산타페. 나 지금 DM 산타페도 타고 있는데 그냥 너무 그냥 뭐 세련됐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못생겼다고 말하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도저도 아닌. 근데 이 차는 좀 독특하잖아. 독특하고 좀 이쁘잖아. 젊어 보이잖아. 내가 좀 늙어서 그런가 이제? 그렇기도 하지. 좀 젊어 좀 젊어 보이고 약간 세련된 맛이 있으니까 이런 차 막 각투스까지는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스토닉은 반대로 조금 이렇게 노말노말하고 좀 얌전한 디자인? 스토닉이? 난 스토닉이 오히려 스토닉은 스토닉은 디자인 면에서 이렇게 과하게 막 그렇게 안 했는데 얘는 좀 막 눈 찢어놓고 막 밑에 헤드라이트 밑으로 끌어내려놓고 안개등 옆으로 막 옮겨놓고 막 뒤에 브레이크등 있는데 막 우락부락하게 이상하게 해놓고 그런 새로운 시도 자체가 나는 그냥 젊음의 상징이 아닐까. 이 차 타면 약간 젊어 보이는 느낌. 산타페에서 내리면은 뒤에서 우리 애기 이렇게 안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내리면은 옆에서 여자친구 내릴 것 같지 않냐 좀. 나만 그런가? 미션 얘기하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나. 미션 얘기하다가 옆에서 여자친구가 내린다네. 그리고 주차할 때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DCT 미션 할 때는 꼭 말씀드리는 거, 저속 주행할 때 울컥거리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차 가지고, 이 DCT 가지고 다이나믹한 운전에서 멍 때린다, 얼빵하다고 하실 분들 10분 중에 1분이야. 아시죠? 윤 감독. 이거 누가 나처럼 이렇게 타? 와, 브레이크, 악셀 왜 안 나가? 멍 때려. 이걸 누가 그래? 잘 안 그래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편하게 타세요. DCT가 뭐죠? 토크 컴퓨터가 뭐죠? 그냥 디모드에 놓으면 가던데요. 다들 이렇게 타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DCT를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막 변속이 빠른가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대부분의 분들은 그 가다드다 할 때 울컥거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치.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차할 때 변속하면은 빨리빨리 변속돼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떠냐.
그리고 뭐 오르막길 올라갈 때 뒤로 밀리지는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안타까운데 지금 말씀드린 게 다 해당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다가 아 후진해야지 정지하고 브레이크 밟고 후진 넣고 악셀 하는데 아직 앞으로 가 이제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거지. 내가 후진을 하다가 이게 카메라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 보고 후진을 하다가 아 나 여기까지만 가야겠다 여기까지만 가고 전진해야지 전진하고 악셀 했는데 바로 앞으로 안 가고 뒤로 좀 더 가. 너무 가까이 붙이면 뒤에 이렇게 쿵 박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차가 엄청 밀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차가 가 브레이크를 떼어. 다시 브레이크 밟아. 근데 브레이크를 떼었는데 차가 잘 안 가. 지금 뒤늦게 나가잖아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면은 차가 울컥거린다고. 이걸 브레이크를 띄고 악셀을 밟았다가 다시 브레이크 밟으면은 차가 나가려던 걸 잡고 다시 브레이크를 띄고 가려는데 차는 안 가고 뒤늦게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 울컥거림이 되게 심해요. 가다스다 할 때 울컥거림은 이 DCT 미션들의 어떤 특성이자 숙명인데 그게 덜한 차도 있고 더한 차도 있거든요. 우리가 독일에서 시승했던 아테온 같은 차량도 DSG 미션이 장착이 돼서 그 폭스바겐 DSG 미션도 주차를 할 때 보면은 멍 때리는 게 되게 심해서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 차는 반대로 가다스다 할 때 울컥거리면 되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DCT 미션들의 숙명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기는 한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불편함이 덜한 차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어쩌겠어. 이 차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아우디 A7을 살 수는 없잖아. 뭐 갑자기 가격이 4배가 올라가는데 포르쉐 파나메라를 살 수도 없고 그건 그만큼 가격이 높은 차니까 뭐 이 급에서 봤을 때 이 DCT 미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숙명으로서 좀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내가 조금 차가 날 못 맞춰주면 내가 맞춰주지 뭐.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서로를 차와 내가 서로 싸우면 안 돼. 서로 이해하면서 그냥 타야지. 어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해줘 차가. 그냥 이 가격에 DCT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 뭐 그렇게. 그리고 DCT를 현대가 든 목적이 뭐 효율성을 잡기 위한 건데 효율은 확실히 잡았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딱히 또 할 말은 없는 거지.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 차에 급은 있겠지만 이 센터 콘솔을 열면 이런 거 구멍에 대한 마감 너무 약간 모닝급이나 어떤 마티즈급에서 볼 법한 그런 거? 이거 약간 드라이버를 불에 달군 다음에 칙 녹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런 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손에 닿는 부분들은 조금 더 괜찮은 소재를 사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긴 하는데 차 급이 낮은 만큼 그런 불만을 많이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차 급이 낮아도 홀더는 좀 있지. 홀더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코나는 드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보이죠? 여기 드라이브 모드 있어서 이걸 누르면 계기판에서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데 세 가지로 바뀝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다시 한 번 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는데요. 이 세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뭐 차량의 출력이나 서스펜션의 무슨 댐퍼나 이런 많은 것들이 변하진 않고 우리 아반떼 스포츠에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꾸면 지금 RPM만 좀 바뀌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지금 에코 모드거든요. 에코 모드면 계기판 한번 찍어줄래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보이죠? 단 하나 올라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냥 다시 드라이브 모드 바꿔볼게요. 컴포트 내려갔죠. 에코 지풀도 없죠. 에코와 컴포트는 사실 같은 뜻인데 왜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이 에코나 스포츠로, 그러니까 에코 모드나 컴포트로 가면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평상적인 낮은 RPM을 사용해서 연료를 아끼는 그런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에 놓게 되면 기아를 한 단 정도 더 낮춰서 기아는 낮추고 그로 인해서 RPM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높은 RPM을 유지하는 그런 모드가 스포츠 모드입니다. 높은 RPM을 유지하는 이유는 높은 RPM을 유지하면
악셀을 밟았을 때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RPM을 스포츠 모드에서는 유지하는 거고요. 사실 높은 RPM을 유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가 밟으면 바로 나가니까 이렇게 악셀 이런 게 스포츠 모드거든요. 물론 스포츠 모드에서 이만큼 RPM을 높이 사용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 있고 이렇게 에코 모드에 있다가 그럼 낮은 RPM에 있다가 튀어나가려면 악셀을 밟으면 RPM이 튀고, RPM이 튄 뒤에 뒤늦게 이제서야 차를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반응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한 단 낮은 기어를 사용해서 높은 RPM을 사용합니다. 지금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보이시죠? 바로 RPM이 튀는 거. 네, 지금 저희가 밤에 좀 나와서 재미있는 와인딩 로드를 한번 타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나 같은 경우는 전륜에는 뭐 당연히 맥퍼슨이고, 후륜이 지금 저희는 전륜 구동 버전이라서 뒤쪽에는 토션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4륜 구동을 선택하면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지금 한 3단 4단만 쓰면서 계속 와인딩을 한번 비벼봤는데 괜찮네요. 이거 제 앞에 만약에 와인딩에서 아반떼 스포츠나 벨로스터 터보 같은 게 204마력짜리가 가고 있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뒷공문이 똥침 놓으면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재밌는 운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말도 안 되지만 i30N이 있어도 한 번쯤은 한번 쫓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쾌하고 되게 이 핸들링도 날카로워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재밌게 운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브레이크도 지금 타이어가 사실 되게 브레이크에서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조금 재밌는 운전을 하려고 과격하게 운전을 하면 타이어에서 비명을 들려주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이 브레이크 담력이 아니라 그립을 좀 놓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부족한 중간에도 못 가는 4계절 타이어로 이 정도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기본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i30 기본 1.4 터보 시승할 때도 느꼈던 건데, 현대기아가 이 전륜 구동으로 한 1400km, 1300km 요 정도 가벼운 중량에서의 이 기본기는 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와인딩에서 3, 4단 또는 2, 3단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단 정도만 업, 한 단 업, 한 단 다운 이렇게만 해주면서 이 와인딩을 tas을 때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저는 운동 성능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지금 뒤에 그 뒤에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잖아요. 토션빔으로서 아쉬운 점이 없냐?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이게 멀티링크였다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더 깔끔한 맛이랑 좀 이렇게 이 고속에서 이 노면이 안 좋은 걸 만났을 때 이렇게 좀 약간 거친 느낌을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차의 기본기가 좋아서 이 토션빔을 채용한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괜찮은 재미를 보여주는 건 맞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 감독님 지금 느껴져요? 토션빔이라는 거? 잘 안 느껴지죠? 토션빔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고 일단 단순히 딱 직감적으로 탔을 때 아까 와인딩 했잖아요. 감히 말하는데 잘 모르니까 내 입장에서는 128D만큼 되게 잘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128D만큼? 너무 잘 나가는데 지금도 출력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출력뿐만 아니라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코너에 들어가서도 뭐 그러하게 이렇게 차가 힘들어하지 않고 타이어에 무리를 많이 안 줘요. 타이어 그립에 이 서스펜션 완성도가 괜찮으니까 많은 무리를 주지 않고 코너를 좀 재미있게 파고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8D랑 비교하면 분명 이제 맛이 다르죠. 걔는 이제 후륜이었고 그죠. 좀 이렇게 맛은 다르긴 한데 운전 재미에 있어서 코나가 이 정도를 보여줄 거라고는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낮에 운전할 때는 지금 와인딩을 본격적으로 타보진 못하고 이렇게 좀 일상 주행 영역에서의 이런 느낌만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장소가 제주도인 만큼 밤에 지금 완전히 와인딩 로드에 들어서서 꼬불꼬불한 산길에서 지금 계속 한번 좀 이렇게 비벼봤거든요. 근데 정말
살짝 놀랐습니다. 나도 직발은 좀 많이 놀랐어요. 낮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일상 영역에서 이렇게 뭐 가감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7단 이 변속기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냥 수동 모드에 놓고 3단에서 계속 3단에서 RPM을 막 웅웅 쓰다가 RPM을 다 써서 시프트업 한 번 정도만 해주고 다시 4단을 좀 쓰다가 한 번 시프트 다운 3, 4, 3, 4 왔다 가면서 운전할 때는 부족함이 없네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에서 4단 바뀔 때 약간의 변속 충격을 주면서 턱 밀어주면서 앞으로 쫙 밀어주는 게, 마치 BMW의 ZF 미션이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자기가 마치 M인 양 강제로 변속 그 충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비슷한 맛을 주는 게, 정말 괜찮네요. 사실 근데 이 정도면 좀 타이어만 좀 썸머 같은 거 넣어주고 했으면 정말 완성도가 놀라울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한편의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지금 타이어로도 생각보다 이 재밌는 와인딩이 가능은 하지만,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썸머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 차량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이 썸머 타이어가 막 어울리는 차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는 이 지금 차가 너무 이 재미있는 성능을 보여줘서, 토션빔, 그러니까 토션빔이라는 걸 느끼려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좌우로 막 흔들어 보거나 고속에서 또는 이 노면이 좀 안 좋은 데를 지날 때는 여지없이 뒤에서 좀 이 뻣뻣한 느낌을 전해주는 게, 이 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멀티링크 때는 이 멀티링크가 채용돼 있으면 내 차가 멀티링크라서 좋구나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멀티링크만 타다가 이 토션빔을 타고 이렇게 좀 노면이 거친 데를 가서 코너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뭐지? 이상한 느낌이 바로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대다수의 이 실용 영역에서는 이 지금 코너가 느껴주는 이 토션빔의 느낌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토션빔이라는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나보고 이 차 어떻게 살래 하면 저는 무조건 사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멀티링크를 넣기 위해서 저는 사륜을 선택할 것 같아요. 차라리 170만원 주고 멀티링크 넣은 다음에 뒤로 가는 사륜 드라이브 샤프트 뽑아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퓨즈박스 열어갖고, 뭐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뒤로 가는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이제 뒤로 동력 전달해주는 퓨즈박스 뽑아버려갖고 다시 전륜구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 차가 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그러니까 멀티링크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도 멀티링크를 넣어서 꼭 사서 타라,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이 휘발유 모델 1.6 177마력짜리가 전달해주는 이 차의 완성도나 운전 재미가 생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멀티링크가 기대가 되고 추천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를 거예요, 완전히. 멀티링크 들어가면 일부 허둥대는 모습이나 이 노면이 안 좋은 거 만났을 때는 분명히 차이점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와인딩을 좀 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쯤 되면 디스크 변형 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쓰네, 열을 좀 받았는데도 제동거리가 확 늘지는 않네 이러면서 막 즐기던 와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지없이 브레이크 떨리고 들들들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크 변형이 살짝 왔거든요. 그거는 뭐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국산차 그리고 코나 이런 등급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수긍할 만한 수준이니까,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브레이크가 괜찮았고 디스크 변형 시점도 조금 더 늦게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일반 분들이 타시기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여타의 국산차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핸들링은 잠깐 뭐 날카로운 편이다라고만 해줬는데, 핸들링이 이렇게 한 차선에서 이렇게 해보면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C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사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핸들링, 그리고 이 차에서 기대하는 핸들링은 정말 막 칼 같고 정말 재미있는 핸들링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 와인딩을 타고 이 차가 정말 괜찮은 완성도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는 와중에 이 이질감만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 느낌은 뭘까? 이런 좀 불편함만 안 주면 충분히 좋은 핸들링이라고 전 평가하고 싶은데, 지금 이 핸들링이 그래요.
이거는 그걸 넘어서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핸들링을 보여주는구나. 헤드성이나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예. 이 정도면은 C타입으로서 중간 이상은 가지 않나. 약간 그 i30 때도 핸들링이 생각보다 괜찮았었거든요. i30도 물론 그 전에는 제가 타고 있는 뭐 DM 산타페나 뭐 젠쿱 같은 거는 유압이니까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그 이전에 나왔던 현대기아의 C타입 MDPS 같은 경우는 되게 이질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핸들링의 차를 타면 타는 내내 좋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제가 뭐 괜찮은 핸들링의 차를 타면 처음에는 괜찮구나 하지만 매일매일 타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요. 근데 그게 좋은 줄 모르고 타거든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냥 좋은 핸들링을 줘도 타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적응해서 타다 보면 핸들을 돌릴 때마다 내 차가 진짜 좋구나 마구마구 느끼진 않아요. 물론 ATS 때는 약간 그렇게 느꼈지만, 근데 이런 그 괜찮은 차를 타다가 좀 안 좋은 차를 타면은 너무 불편하거든요. 너무 이질감이 오고, 이거 뭐지? 난 이렇게 돌렸는데 왜 이렇게 느껴지지? 이게 피드백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아쉬움이 큰데, 지금 이 코나의 이 C타입 MDPS는 C타입 MDPS만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차의 완성도가 좀 밸런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함께 좀 올라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운동 성능은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난 이 차의 운동 성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의 성격인 거죠. 이 차가 무슨 해치백도 아니고 N도 아니잖아요. 뭐 그쵸. 코나 N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충분히 N을 고려할 만한 차인 것 같고, N이 나온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미 벨로스터 N을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크게 기대를 저는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러다가 갑자기 막 지금 젠코 팔고 코나 N 산다고 한다.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살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 완전히 내 스타일의 그건 아닌데, 나는 후륜을 좀 더 좋아해서 누가 코나 고민한다 그러면 저는 강력 추천할 것 같아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코나를 구매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까지 운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운전 재미를 추구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밸런스에 이 정도 완성도라면 분명히 그건 있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 누님이나 어머님이 운전을 해.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운전 안 하시겠지? 막 잡아 돌리거나 와인딩 안 타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밸런스 좋고 완성도 높은 차를 타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 차에 적응을 하잖아. 그럼 만약에 누나나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이 차 좋아? 뭔 소리야? 좋은 게 뭔데? 몰라. 엄마도 관심도 없어. 근데 엄마가 이 차를 계속 타다가 만약에 밸런스가 안 좋은 차나 예전에 그런 현대차를 타보잖아? 타보면 이제 바로 느끼지. 야, 이 차 왜 이러냐 이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좋은 차랑 나쁜 차야 약간 차이점인 거거든. 좋은 차를 탈 때는 확 느끼지 못해. 와, 이거 진짜 좋다 확 느끼지 못하고, 타는 동안에도 와 진짜 막 맨날 시동 걸 때마다 내 차 정말 좋구나 이건 아니야. 근데 그걸 계속 타다가 어느 순간 다른 차, 남의 차를 타거나 그냥 좀 별로인 차를 탔을 때는 내 차가 좋은 거였구나. 내 차를 이렇게 여기서 출근길에 여기서 이렇게 돌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맨날 운전하던 게 이런 차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거지. 만약에 지금 이번에 벨로스터 N이 2,900만 원대에 나왔잖아요. 근데 한 3,000 초반으로 보는 게 맞아. 한 3,200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퍽퍽하게 넣어야 되니까. 코나 N이 나온다 했을 때 그 가격이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당연하지. 만약에 그냥 지인이 아니라 내가 산다고 하면은 말릴 거예요? 아니면 뭘 말려. 사서 나 좀 줘봐. 좀 타보게. 근데 진짜로 난 벨로스터 N을 타본 결과 그 차의 완성도나 이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 없는 거, 서킷을 가서 타도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이 없는 거, 순정 브레이크인데, 그리고 뭐 이 전자식 LSD의 그런 충격적인 그런 경험,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난 뭐 너가 이 차 산다 그러면은 난 당연히, 그러니까 이 차의 N 버전을 산다고 하면 그리고 사실 나는 후륜을 좀 좋아해서 그런 거지. 3,000 초반에 벨로스터 N도 그렇고 코나 N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도 그렇고
그거는 현대 기아가 은혜를 주는 거야, 자국민한테. 오. 타보거라. 현대를 이렇게 타보거라. 이것이 칭찬해주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차도 있단다. 내 너희들 불쌍하니 3차선에서 끊어주마. 야, 겪어보거라. 그런 거지. 서스펜션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1.6 휘발유 터보 전륜구동 뒤에 이 토션빔 들어간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충분히 승차감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 뭐 무너지지 않는 서스펜션의 단단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스펜션을 두고 탄탄하다, 뭐 딱딱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랜저보단 살짝 아니야 그랜저랑은 비교 안 돼. 그랜저는 너무 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스펜션의 단단함뿐만 아니라 이 차의 무게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중량이랑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오히려 나는 딱딱함을 뭐 5점까지 얘기하고 소프트함을 5점까지 얘기한다면 난 그냥 0인 것 같아. 뭐가 0이야? 서스펜션의 단단함 0? 그냥 중간? 이도저도 아닌?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아까 운동 성능에서 적당히 버티면서 소프트함 속에서 적당히 버티는 그런 거 그냥 그런 게 좋거든요. 사실 벨로스터에는 엄청 딱딱하고 그거에 뒤질세라 그거만은 아니지만 아반떼 스포츠를 그 TX 서스펜션을 넣든 안 넣든 간에 너무너무 딱딱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나이를 먹었는지 좀 불편했거든요. 그 딱딱함이 약간 피로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도 어렸을 때는 되게 딱딱한 그런 서스펜션을 좋아했는데 아반떼 스포츠의 그거가 이제는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컴포트함도 이렇게 많이 해치는 걸 좀 싫어하다 보니까. 근데 이 서스펜션은 하나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를 타보기 전에 몇 개 리뷰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딱하대. 서스펜션이 대부분 딱딱하다고. 서스펜션이 딱딱하다는 거야. 나는 근데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이게 뭐가 딱딱해? 이거면은 애를 태울 수가 있어. 이거면은 자녀를 태워도 카시트를 설치해도 애가 막 골이 떨리거나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근데 아반떼 스포츠는 못한다니까. 제가 아반떼 스포츠에 좀 일이 있어갖고 결혼식장을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내 차에 있는 카시트 떼갖고 거기다 설치한 다음에 딸 태웠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나는 내가 탈 때 몰랐는데 애를 태우니까 애가 몸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야. 골이 막 흔들려. 애가 잠을 못 자. 평범한 서스펜션인데도 불구하고 차체의 이 밸런스나 이 서스펜션 셋업 자체가 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뭐 일반적으로 탔을 때는 뭐 독일차의 그런 정도의 단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잡아 돌려보면 야 이거 유럽 차들과 경쟁해서도 별로 뒤지지 않겠구나. 이게 이제 유럽에 나가서도 뭐 BMW X1이랄지 그런 소형 SUV 시장에서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뭐 전혀 뒤지지 않겠구나. 근데 이런 게 좀 멋있는 것 같아. 딱 타자마자 막 탄탄함을 보여주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운동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 차가 아니야. 그냥 그런 차야. 근데 타서 핸들을 돌려보고 와인딩에 올려보면 약간 실용 영역에 초점을 맞춘 177마력짜리 1.6 휘발유 터보인 줄 알았는데 출력이 상당히 뛰어나. 그리고 이 1300kg대에 있는 이 몸무게를 견인하기에는 충분히 차고 넘쳐.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재밌는 거지. 그리고 서스펜션도 단단함까지 주는 게 전혀 없었는데 코너에다 던져놓고 와인딩에서 핸들을 잡아 돌렸더니 제법 버텨. 그런 게 되게 만족도인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서스펜션 셋업, 이 정도의 맛을 높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N이 더 기대가 돼요. 여기에 정말 딱딱한 서스를 넣으면 어떨까? 여기에 LSD를 넣고 괜찮은 브레이크를 장착한 N이 나온다면, 코너 N이 나온다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 지금 타다 보니까 이 완성도 그리고 출력, 생각보다 너무 쭉쭉 밀어주는 이 출력, 이 두 가지에서 너무 반했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밸런스에 이 정도 출력이면,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사회초년생들이 사기에 정말 괜찮은 대안이 아닌가. 괜찮은 것 같아. i30보다 낫지 않나?
그리고 또 SUV라는 특이성 때문에 SUV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내가 보배드리면서 보니까 i30를 사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돈 주고 그거 왜 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30가 우리나라 해치백이 좀 많이 안 사잖아. 그렇죠. 해치백에 대한 그런 게 좀 불모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해치백은 좀 경차 느낌, 좀 작은 차 느낌, 좀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고급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미지에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세단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i30 오너분들이 하는 말이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맨날 그런 질문을 받는데 i30를 사면 싸지가 않거든. i30 오히려 그 아반떼보다 비쌌으면 비쌌지 싸지가 않아. 비싼 차 옵션 좀만 넣으면 금방 2천이 넘어가니까 이 돈 주고 이 차를 왜 샀냐는 거야. 저는 i30 타본 입장에서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돈 주면은 그냥 소나타 사지, 뭐 투싼 사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적어도 코나 가지고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이쁘니까. 나는 원래 해치백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오히려 SUV는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근데 오늘 이거 리뷰 찍으면서 약간 좀 장점이 들으니까 나 이거 약간 조금 괜찮아 보여. 나 이거 타니까 옛날에 BMW X1이 생각나. BMW X1이 그러니까 이 작은 소형 SUV 이 경쟁 모델들에는 이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덩치 큰 애들로 가면 뭐 X5나 막 이런 이 형님들로 가면은 무게가 막 2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운동 성능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좀 고급 SUV들이 많지만 이 약간 소형 SUV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애들이 몇몇 있어요. 닛산 주크도 대표적이에요. 닛산 주크도 괜찮았거든요, 되게.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 생각에 BMW X1인데 X1이 이야 괜찮았어. 정말 재밌는 차였거든요, X1이. 이 크로스오버 이 소형 SUV로서 이 좀 낮은 SUV 치곤 낮은 그런 차체를 유지하면서 바퀴는 4개를 굴리지만 정말 재밌는 운전을 보여줬던 게 저는 기억이 남는데 이 코나가 정말 그 생각을 나게 하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현대의 2천만원대 한 초중반? 뭐 옵션만 딱 넣으면은 뭐 3천 언저리까지 도착을 한다지만 진짜 정말 괜찮은 대안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1600cc면 세금 부담도 크지 않지. 그리고 밟았을 때는 기름 좀 먹지만 아꼈을 때는 확실하게 괜찮지. 나 지금 막 아껴 타다가, 그러니까 이거 말하느라고 적당히 타다가 다시 막 조지다가 복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은 평균 연비 9.5 찍혀있어. 아까 좀 살살 타서 좀 올랐어. 그러니까 살살 탔을 때 이 올라가는 폭이 확 높거든. 근데, 그러네. 근데 내가 타는 젠쿱 38 같은 건 아무리 수동이라도 배기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아껴 타건 뭘 하건 그냥 연비가 맨날 막 4, 5 이렇단 말이야, 좀만 세게 밟으면. 근데 이런 거는 재미를 추구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출퇴근용으로 쓰다가 너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 차. 9.5면 괜찮은데? 가격을 생각해보고 완성도, 거기에다가 출력은 내가 볼 때 거의 보너스야. 출력이 보너스. 출력은 거의 보너스. 왜냐면은 경쟁 모델에 이런 게 있어. 이 차가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는 없거든. 그치. 지금 177마력인데 느낌은 한 200마력 초반이 날 정도로 그리고 차체 밸런스는 200마력 중반까지 끌어올려도 문제는 안 일으킬 것 같아, 타이어만 바꿔준다면. 아까 맞잖아. 근데 아까 와인딩에서 너 옆에서 느꼈잖아. 그게 마진이 아직 많이 남았어. 다 안 쓴 거야. 그게 그 정도야. 그거 알아요? 지금 얼굴 되게 신나 보여. 나? 난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거 가지고 인제 서킷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물론 서킷에 그렇게 어울린 차는 아니지만 그쵸. 이거 가지고 서킷 가서 이렇게 해봐도 꽤나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차의 한계를 더 보고 싶은 거야, 나는. 트랙 2번 돌면은 이제 피팅 들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브레이크 때문에 안 되지. 브레이크 때문에 안 되는데, 근데 근데 이 차에서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아쉬워하긴 조금 그래. 왜냐면 차 성격이 N도 아니고, 그치. 뭐 완전 고성능도 아니고, 뭐 얘네가 코나 스포츠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코나잖아.
코나 휘발유랑 디젤 중에 휘발유였을 뿐인 거고, 그로 인해서 출력이 조금 높았을 뿐인 거지, 이게 스포츠성에 완전 초점을 맞춘 차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브레이크를 가지고 너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자꾸 이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브레이크 아쉽다고 막 징징거리고 싶은 이유는 차체 밸런스가 괜찮고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좀 더 좋은 거 넣어주지, 진짜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타이어 썸머만 이거 진짜 괜찮겠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차에 썸머 타이어가 뭐가 필요하다고. 이 차에 오히려, 이 차를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썸머 타이어랑 오히려 더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썸머 타이어가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관심도 없어질 텐데. 형 봐봐, 부드럽잖아. 서스가 부드러워. 지금 건지턱 넘어도 턱 이런 거 없어. 물론 뒤에가 토션빔이라서 좀 맛이 이렇게 좀 깔끔한 맛은 아닙니다. 현대가 우리 맥스피어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참고를 하나? 하지마, 개소리 하지마. 너무 그리고 디젤 생각하면은 윤 감독님, 이거 디젤 사면 안 될 것 같지? 너무 경쾌하잖아. 지금 출력이 너무 괜찮잖아. 근데 이제는 디젤도 궁금하지 않아? 아니, 디젤도 어느 정도 보여줄지는 감은 오지. 타보니까 여기 그냥 디젤 엔진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디젤로 가면 출력이 확 떨어지잖아. 근데 거기서 딴소리 못하고 아쉬움 막 말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연비? 16이 넘는 연비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친 거 같아. 그 두 개의 선택권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고객한테 그 정도 선택권을 줬다는 거. 물론 소재나 이런 거는 아무리 등급을 생각해도 너무 플라스틱으로 진짜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데, 나도 그게 좀 걸리는 게 내가 쇠독 다음으로 플라스틱 독이 있거든. 플라스틱 독 올라? 지금 이렇게 나 팔짱 끼고 계속 이러고 있어. 만지기 싫어서. 근데 그래서 이 차를 좀 높은 그 옵션의 등급으로 사면은 조금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차를 높은 등급으로 사면은 분명히 또 그러지, 산타페 사지 그랬냐고. 그치. 또 그 말 나오지 또. 그 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린 친구분들은 산타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맞아. 약간 노땅 느낌 난다고 차라리 투싼을 좋아하는데, 저는 투싼을 타본 입장에서 투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결혼 안 하셨다면, 결혼 안 한 사람이면 난 코나 강추, 코나 휘발유 강추. 정말 괜찮은 차네. 난 아반떼 스포츠도 사실 이렇게 추천을 안 드렸거든요. 아반떼 좀 칭찬 많이 한 편이었잖아요. 그쵸? 아반떼 스포츠 괜찮은 차지만 딱딱하잖아. 그거 잘못 추천하면 욕 먹는다고. 이봐, 물렁하잖아 그냥 넘어갈 때. 물론 독일의 그런 뭐 세련된 서스펜션 감각까지는 아니지만, 회피제동 이렇게 해도 봐봐, 피드백 바로 오잖아. 괜찮아. 국산차 원래 잘 안 이랬어. 이렇게 돌 때 돌더라도 내가 돌려서 만약에 거동은 밖에서 봤을 때 똑같다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맛이 이렇지가 않았거든. 지금은 충분히 그 중간 이상은 해주는 핸들링, 회피제동 뭐 그런 것들. 이거 뭐 소재까지 만약에 좀 더 괜찮았다면 뭐 유럽 시장 가서, 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까지 가서도 다 씹어먹었을 것 같아.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미주 버전에는 플라스틱 안 들어가. 근데 그런 잘못된 정보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 그냥 이거는 개드립이고요. 네. 뭐 에어백도 더 많이 넣어주는 추세니까. 하나 확실한 거는 보증 기간은 길 거예요. 10년에 맞아. 16만 킬로. 이거 SUV라고 코너링 퍼포먼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완전히. 아직 개근가. 너무 싫었어. 아무튼 이 차가 지상고가 조금 높고, 그리고 뭐 길에서 흔히 보는 코나, 그리고 그냥 뭐 SUV니까 뭐 i30나 아반떼 대비해서 코너링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오산입니다. 나한테 이 차 핸들 주면은 중미산 가서 앞에서 달리는 아반떼 스포츠를 똥침 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러다 개헌다 나가고 온벽들이 박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약간 오버하게 만드는 차야, 운전자를.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를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이렇게 괜찮을지 몰랐고, 사실 코나라는 차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은 이제 나도
나이가 좀 있고, 왜냐면 이제 내 구매 후보에는 아예 없는 차거든. 그치. 난 이미 산타페를 타고 있고, 그리고 뭐 세컨으로 젠쿱을 타고 있고 이러니까 내 구매 후보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차였어. 근데 이제 판매량이 괜찮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타봤는데 웬걸. 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코나 전륜구동 1.6 터보 휘발유 모델이고요. 우선 디자인 보기 전에 엔진룸부터 한번 볼까요? 코나가 엔진룸에 물이 좀 이렇게 들어온다는 뭐 그런 뭐 결함? 그런 게 있다는 그 인터넷 글을 좀 봤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엔진룸이 좀 유독 더러운 것 같아요. 좀 보시면 좀 흙탕물 같은 게 많이 타 있어서. 근데 뭐 어차피 이로 인해서 고장의 원인까지 되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현대가 이로 인해서 고장이 생겼으면은 뭐 벌써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이쪽이 뭐 ECU인데 여기도 진흙이 많이 찼어. 이쪽은 그래도 치면 안 되는데. 이쪽이 ECU고요. 이쪽이 브레이크 액이고요. 배터리, 흡기 필터, 이쪽으로 흡기 들어가고요. 이쪽이 발전기 있고, 발전기에 벨트 물려 있고, 뒤쪽에 방열 처리된 거 뭐 저 터보 뒤에 있고요. 냉각수가 뭐 이걸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현대에서는 요즘에 좀 쓰고 있는 파랑색 냉각수? 그리고 디자인 커버가 저거랑 똑같죠. TGDI 그 아반떼 스포츠랑 디자인 커버가 똑같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항상 봐오던 레이아웃, 그리고 특이사항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MDPS는 C타입 들어가 있고요. 이거 닫고 계속 한번 볼까요? 근데 진짜 물이 들어와서 그런가? 안에 좀 많긴 하네요. 관리가 안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데이라이트가 이쪽에 LED로 들어오고, 이거는 방향지시등, 깜빡이라고 하죠. 방향지시등, 이게 전조등, 낮게 있습니다. 전조등이. 그다음에 상향등, 그리고 얘는 없는데 안개등이 들어가면 안개등이 여기 들어가나 그래요. 안개등이 안개등이 이쪽에 들어가고, 특이하죠. 여기 전조등 있고, 여기도 뭐 그릴은 아닌데 디자인 이렇게 해놓은 거. 그리고 여기 진짜 구멍 뚫려 있어요. 이건 진짜 뒤로 구멍 뚫려 있고, 그리고 보시면 얘는 16인치에 205mm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16인치면은 출력 대비 조금 작은 것 같긴 해요. 17인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디자인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호불호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운전석에 탔고요. 이거는 뭐 옵션이 좀 없어서 이거를 뭐 수동으로 하긴 하는데, 운전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나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옵션을 안 넣어도 그 오토 윈도우가 운전석에는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는 내리는 것만 오토고 올라오는 거는 오토가 아니야. 내리는 것만 오토. 그래도 운전석까지는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지금 보이죠? 여기 이렇게 방향하다가 이렇게 요게 옆으로 하면은 막히는 거. 그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뒷좌석 공간이 과연 어떨지. 지금 뒷좌석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레그룸보다는 등받이의 각도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이 차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더 뒤로 이렇게 더 넘어가는 그게 안 돼요. 등받이 조절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워서, 차가 아무리 이렇게 컴팩트하고 작아도 등받이가 뒤로 제껴지면은 뒷좌석이 엄청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서 지금 이게 그냥 고정인 것 같고요. 이렇게 앉으면 등받이가 그냥 평범합니다. 뭐 좀 뒤로 누운 편이라서 편하다, 너무 이렇게 90도 가까이 서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별다른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근데 현대가 이런 면에서는 항상 되게 잘하거든요. 보통 이제 등받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리고 여기 이 그물망은 이 급에서는 뭐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에어벤트는 없습니다, 따로. 공기 송풍구는 B필러 쪽이나 이쪽 중앙 쪽에도 따로 없고요. 그리고 옵션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팔걸이도 내려오는 건 따로 없고요.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 거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요. 충분히 사람 4명이 타고 그렇게 뭐 불편함 없이 장거리 여행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의외였던 게 이 공간이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컴팩트하다? 이런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트렁크에 와서 보면 그게 더 극대화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단 좀 작네? 원래 이 정도 SUV면 생각보단 넓네?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고 이런 어떤 깊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는 좀 생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열면은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거 들면은 여기에도 수납 공간하고 저쪽에 타이어 수리 키트 하는 것이 안에 들어 있고요. 타이어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렁크가 얼마나 좁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헤드레스트가 거의 만나요. 이게 뒷좌석이 더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만나버려요. 조금 큰 캐리어 넣었더니 하나 넣으면은 좀 끝나는? 물론 이 위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가면 이렇게 돼. 뭘 더 넣으면은 이 문에 걸릴 것 같아요. 조금 큰 캐리어긴 하죠. 뭐 한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좀 트렁크가 좀 작은 느낌? 그리고 지금 찍힐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전륜구동 버전이라서 토션빔이라는 거. 잠시만요. 하체 좌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코나를 1.6 터보 휘발유 전륜구동, 그래서 뒤에 토션빔이 들어간 거를 오늘 하루 종일 쭉 타봤습니다. 뭐 기름이 거의 다 달 정도로 계속 타봤는데 사실 기대가 별로 없었던 모델이고 사실 관심도 크게는 없었던 모델이고 생긴 건도 뭐 이쁘긴 하지만 좀 독특한 모델이어서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사실 별 기대가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렇게 시내에서 주행을 했을 때 뭐 핸들을 크게 잡아 돌리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막 와닿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서스펜션이 뭐 막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일단 튀어나가는 맛은, 뭐 엔진이 밀어주는 맛은 워낙에 좋아서 야, 이제 경쟁 모델 대비 뭐 이렇게 뭐 타사 대비 경쟁력은 상당히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을 먹고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와인딩을 한번 진하게 한번 타보고 정말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강추하고 싶고요. 경쟁 모델들이라고 하는 차들을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20살 20대의 우리 대학생분들 또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뭐 코나를 염두하고 있다면, 또는 그 경쟁 모델인 트랙스, QM3, 뭐 티볼리 같은 거를 염두를 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뭐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이 코나를 사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운전재미 괜찮고요. 타이어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계절이었고 브레이크에서도 떨림이 조금 발생하기도 했고 한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서도 이렇게까지 괜찮은 운전 재미를 보여줄지 몰라서 사실 정말 와인딩을 나왔을 때 되게 피곤했었는데 와인딩을 타다가 중간에 둘 다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나가 운전 재미 그리고 완성도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 운전 재미와 이 완성도 면에서는 가히 이 유럽이나 미주에 가서도 경쟁 모델들하고 겨뤄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유럽이나 미주 버전에 나가는 차들은 그냥 내수차별하고 멀티링크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모델이 멀티링크를 달고 전륜구동 모델도 멀티링크 달고 해외에 나간다면
웬만한 유럽 모델들하고 겨뤄서도 특히 뭐 직발 성능도 그렇고 코너링도 그렇고 정말 차체가 높은 것 치고는 코너링 포텐셜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와인딩 타면서도 계속 아직 그 포텐이 남아있는 게 저는 놀라웠고요. 야, 여기에 좋은 타이어를 꼈다면, 야, 여기에 괜찮은 패드에 괜찮은 브레이크 디스크를 꼈다면 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옵션 좀 담백하게 해서 2천만 원 한 중반대, 초반 중반대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4륜구동이 들어간 멀티링크가 들어간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코나 정말 강추드립니다. 내일은 저희가 계속해서 또 다른 시승을 이어갈 건데, 이렇게 여운이 남는 시승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코나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한번 그 구매 후보에 크게 없으셨던 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시승센터에 시승 예약하고 한번 타보세요. 가능하면은 시내에서 이렇게 엔진의 출력만 느끼는 것보다는 와인딩을 조금 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말 강추 드리는 모델이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타사 경쟁 모델들은 매우 강력한 어떤 가격적 메리트나 뭐 디자인의 메리트가 없다면 코나의 상대가 되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코나 괜히 저도 한 대 사고 싶네요. 예. 코나 지금까지 쭉 타보면서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고 어떤 가능성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나 N이 나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고,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